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제주 감귤은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향후 50년도 감귤 산업은 제주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주 감귤 100년의 가치를 통해 감귤 산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제주대학교 생명과학대 학장이신 송관정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현재욱 소장 나오셨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황재종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다. 제주 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문대진 이사 함께 하셨습니다. 제주 감귤 산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에 대해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큰데요. 감귤 농가의 전반적인 상황 어떤지 황재종 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한우리 무심할 정도로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노지 감귤 수확이 본격화되면 농가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지 못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연이은 태풍과 가을 장마로 부패거가 많았고 토양 수분이 많아 감귤 맛이 떨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 당도가 가장 낮은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현재 국주생 감귤은 수확 마무리 단계로 출하량은 그저 많지 않은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농가들은 마음만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나마 조생 원주는 10월 중순 이후 기상이 좋아 당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산 감귤은 작년만큼은 안 되겠지만 금년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감귤은 이제 출하할 때 크기, 당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보통 출하를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현 소장님 올해 지난해 좀 소비시장 시세 어떻게 지금 좀 보고 계십니까? 시세로 보면 일단 국조생은 지난해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원래 시작부터 원래 감귤 산업이 국조생부터 시작이 되는데 국조생이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시세가 괜찮았는데 올해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행히 지금 뒷부분에 기상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봤을 때는 초기에 한 9월달, 10월달에는 품질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생 원주 밀감은 이제 많이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 품질은 지금 본 궤도에 들어오지 않을 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조생은 조금 우리가 가격을 조금 못 받은 면이 있지만 조생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감귤 작황에 대해서 이 농가 체감도가 궁금한데요. 문대진 이사님, 예년과 비교하면 지금 농가들 입장 어떻습니까? 예년과 비교를 하면 금년도에는 기상에 대한 세 차례 가을 태풍 또 가을 장마가 이어서 지금 감귤 품질에 엄청난 악재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귤 생산량도 보면 작년도에가 46만 7천 톤이었는데 노지밀감이 금년도에는 52만 8천 톤입니다. 그래서 약 6만 1천 톤이 이렇게 작년보다도 많이 생산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풍과 장마에 의해서 비상품과가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지금 생산된 실정이고요.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이 32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9개 도매시장을 표본으로 해서 서울 2군데 주요 도시에서 9개 도매시장을 선정해서 평균을 했는데 보니까 5kg 기준으로 해서 약
2,000원에서 2,500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폭락이 됐다. 이러면 키로당 약 500원 정도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하락이 됐는데, 지금 그 도매시장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비자들이나 중도매이나 소비자들이 금년도에 감귤은 맛이 없다. 이러한 평가를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라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나 각 그 이제 농협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렇게 관계기관 농가들이 정말 우리가 부패과라든지 비상품의 격리를 이렇게 해서 자구 노력 이렇게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것을 만회하지 않으면 소득면에 막대한 그 감소 요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뭐 수입 개방 시대에 오렌지나 이런 외국 과일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요. 또 다른 타과일들도 사시사철 다른 지방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체제 속에 그 제주의 감귤 예전보다 그 경쟁력이 뭐 나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제주의 감귤의 경쟁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내 해외에서. 글쎄 뭐 시장에서의 뭐 경쟁력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인이 설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부가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맛이겠고, 두 번째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가적인 것이 이제 희소성의 가치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매년 한 8만 톤 정도의 수입 과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과실 소비 양은 한 66kg로서 이렇게 변함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결국은 수입 과일이랑 국내 타 과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좀 낮거나 안 그러면 이제 시성이 있거나 안 그러면 맛이 좋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온주밀감 당도는 이제 10브릭스라 그러면은 뭐 사과 같은 거는 13브릭스, 14브릭스 이렇게 되니 이게 품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어렵지만은 뭐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뭐 13브릭스, 12브릭스, 13브릭스니까 그건 이제 동등한 가격이 되고요. 동등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면에서는 아까 이제 문대진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온주밀감이 뭐 키로당 이렇게 뭐 1,500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수입 과일이 이제 수입 단가가 한 키로당 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비교하면 가격이 좀 되지만은 한라봉이나 망감류 같은 경우는 키로당 우리가 농가들이 최소 이제 3,000원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또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수성은 이제 동남아 뭐 아열대 과일이 이제 시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비교해서 보면은 감귤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맛과 가격, 시성 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감귤 산업 한 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워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주에서는 감귤 산업이 그래도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가에서 혹시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지금 2022년도까지 이제 망감류, 한라봉을 비롯한 망감류 시설 감귤을 포함해서 5,000헥타르를 정책 목표로 저희도가 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에 거의 5,000헥타르에 육박을 했는데, 이걸로 보면 노지 밀가 전체 생산 기반의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되고, 여기에는 새로운 우리가 망감류들이 노지 감귤보다 좀 소득이 좀 높은 이런 뭐 레드향이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작목들이 입식이 돼서 소득면으로 볼 때에 지금 2010년도 우리가 조수익 기준을 보면 약 7,040억 정도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9,890억 정도가 돼서 약 2,8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망감류가 약 1,000억 정도 이상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지금 제주도는 그래도 밭작물보다는 아직까지는 감귤의 소득이 좀 높다. 그리고 뭐 아열대 작물이 뭐 망고라든지 기타 뭐 키위 뭐 타 작목들이 실증하고 재배를 하고 싶냐면은 그거는 몇 농가의 다수의 농가들이 지금 재배하는 거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구 노력, 농가들이 자구 노력과 행재정 지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 있고 이런 소득 면에서 볼 때 아직도 좀 조금 경쟁력은 타 작목에 비해서 감귤류가 낫지 않느냐, 감귤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분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 제주 감귤이 경쟁력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이유인지 황 국장님. 예. 제 생각에는 우리 감귤이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감귤은 아열대 과수입니다. 아열대 과수이기 때문에 재배 시 우리 지역 여건에 일단은 맞고, 그다음 기후 온난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제주 지역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고, 또한 이제 노지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에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편리성인데 먹을 때 칼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오렌지에 비해서. 그다음 외부에 나갈 때나 쉽게 갖고 가서 먹을 수 있고,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노인들을 간식용으로 아주 적합한 과일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능성인데 비타민 C 함량과 베타 크립토키산틴 등 이런 기능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국민 누구나가 건강식품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약간 걸림돌도 되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고령화 추세지만 어떻든 간에 풍부한 재배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적정 생산과 유통 개선만 된다면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예. 현 소장님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이유, 뭐 다른 이유? 뭐 당연히 저희가 뭐 경쟁력을 있어야 되고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저도 어쨌든 제주의 주축 작물이고 주 소득 작물이고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면도 다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 농업인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저희 연구 지도 파트도 그렇고 다 의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많이 생산해서 그냥 팔면 그냥 생산해서 팔면 돈이 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든 이걸 돈이 되게끔 만들려는 의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든 고품질을 만들고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똑같은 3,000평이지만 그냥 파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쪽으로 뭐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6차 산업 쪽으로 하든가 어떻게 연관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의식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다른 타 작물에 비해서 타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타 작물에 비해서 그래도 젊은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그래도 비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뭐 경쟁력이 있는 이유 다른 거 있습니까? 네, 뭐 경쟁적 이유는 우리 황계정 국장님이 이제 다 설명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공산품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그런 요인만 갖추면은 경쟁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이게 뭐 1G에서 뭐 2세대 2G, 3G, 4G, 5G까지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산업 유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귤 경쟁력이 계속 유지됐던 거는 이게 온주밀감, 노지 온주밀감이 어려웠을 때 한라봉이 됐었고, 한라봉이 어려면서 새똑 천혜향이 됐었고, 레드향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품종이 도입이 돼서 우리가 서울 지역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 감귤 산업이 3년간 계속 뭐 9천억 이상 이 소득이 보장됐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선함, 품종 갱신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차별화된 이렇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경쟁력은 미래에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문대진 이사께 여쭤보죠. 직접 뭐 감귤 농사 짓고 계시고 어느 정도 그 규모로 지금 현재 짓고 계시고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그 품종을 뭐 선택하신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한라봉 시설을 한 2,000평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지도 한 그 정도 규모인데 지금 저는 궁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역시 뭐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거라 그냥 그 품종 갱신을 못 하고 그대로 그냥 그 유지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궁천 그 품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데 어떤 뭐 애로사항 때문에 그 품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어떤 재원상 우수한 품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품종 갱신을 못하는 요인 중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지금 품종 갱신을 해버리면 농가의 소득이 전무하게 됐습니다. 소득 보전이 없게 됐거든. 그래서 지금 만약 갱신을 하면 노지인 경우에는 6년 차가 돼야 되고 또 시설인 경우에는 4년이 경과돼야 소득이 되는데 따르는데 우리가 그 전에 폐원 정책 당시에 평당 한 10,000원 정도 최고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제주도 감귤 재배 농가 중에 0.5헥타 이하 농가가 한 거의 60% 58% 이상 정도에 가까운데 그 농가들이 소농들이 소득 보전이 전무하기 때문에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론 지금 현재 품종 갱신에 대한 다소의 도움은 주고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주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체감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 차원에서 어떤 그런 소득 보전에 대한 것이 좀 지원이 안 되면 농가들이 스스로 이것을 갱신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 지역 그 감귤 그 품종별 어떤 그 품종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농가에서 만일 품종 갱신을 한다 그러면 어떤 품종으로 좀 바꾸는 그런 추세인지요? 예, 지금 그 우리 도내 그 2018년 기준 그 감귤 전체 면적은 20,090헥타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그 온주 밀감이 15,210헥타로 약 75.7%를 차지하고 있고 망감류가 이제 4,080여 헥타로 해가지고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주 밀감 중에는 이제 궁천 조댕이 9,100헥타로 이제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흥진 조댕이 3,500헥타로 23%, 일남미로가 2,100헥타로 13% 순으로 좀 차지하고 있는데 망감류에서는 그 한라봉이 그 1,600헥타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향이 872헥타로 18%, 레드향이 730헥타로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그 개발 품종이 전체 그 재배 면적 중에 2%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농가에서 그 품종하고 있는 선택하는 것도 보면 온주 밀감은 그 당도가 높은 그 유라조댕, 이것도 이제 일본도 도입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유라조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망감류는 이제 레드향, 천혜향 순으로 그렇게 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 모두 이 품종들이 다 외국 품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우리 감귤연구소와 우리 기순에서 국내 육성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그 하레조댕이 그 점점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에서도 이제 유라조댕과 궁천조댕보다 나은 어떤 그런 조댕 그 온주밀감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망감류는 그 작년 말 우리 품종 보호 출원한 그 가을양 품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평가를 해본 결과 농가들이 상당히 그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빨리 보급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그 보급에 차질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 교수님 뭐 감귤 이제 제주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뭐 남해안이나
뭐 충청권까지 이미 다 그 재배지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다른 지역 그리고 해외 지역의 어떤 이 감귤류의 품종 현황이 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그 제주도 외에 벗어난 이제 도외 육지부에는 한 뭐 200헥타르 정도 이렇게 제식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망감류 계통, 하우스 계통에서 한 이제 180헥타르 정도 이렇게 재배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과거하고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좀 추웠고 지금은 이제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좀 기온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온 자재, 이제 하우스 피복 자재의 발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이제 난방비, 연료비 부담이 이제 높아가지고 농가에서 쉽게 이제 그 감귤을 재배하기 어려웠지만은 최근에 이제 유가도 내려가고 피복 자재 이제 개선으로 해서 이제 난방비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뭐 충주 지역, 심지어는 이제 강릉 지역까지 망감류가 재배돼서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이제 좀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했던 것을 그냥 유지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품종, 육지부에 심지 않은 새로운 품종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또 육지부하고 또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태리가 뭐 이탈리아가 오렌지로 굉장히 과일로서는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이제 오렌지, 레몬은 세계 1위 국가였거든요. 이 품질 면에서. 그래서 이제 오렌지나 레몬 하면 뭐 이태리산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된다. 유럽에서는 다 이렇게 인식돼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처럼 감귤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최근에 이제 다시 그 회복세를 보였던 거는, 기존에 이제 오렌지에서 최근에 이제 과육 색깔이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는 타르코라는 품종을 심고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면서 차별화 뭐 이런 것이 시도가 돼서 최근에는 이제 오렌지 산업이 회복돼서 레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제주도도 품종의 우수한 품종을 심어서 산업을 조금 더 이렇게 도약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은 괜찮다 생각이 들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품종에서 이제 재배 환경이 바뀌고 소비 시장이 바뀌는데, 결국은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황룡병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가 죽어나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내병성 품종, 그다음에 소비자의 기여도에 맞춰가지고 당도가 향상된 품종을 이제 갱신을 통해서 산업을 다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육지부의 이제 그런 어려움, 경쟁해야 되는 어려움, 또 외국 과일과의 어려움, 뭐 이런 것을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품종 갱신해서 품질이 좋은 품질만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귤 연구소가 상당히 그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감귤원 전체 재배 면적 중에 새로운 품종이 지금 재배된 면적이 한 2% 정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요. 연구소 차원에서 이제 신품종 개발 현황, 그리고 신품종을 뭐 개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먼저 이런 부분, 뭐 신품종 뭐 이런 부분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그냥 하여간 큰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저희가 그 품종을 개발한 게 한 23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12가지 품종은 지금 묘목업자를 통해서 보급이 돼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할애주생이 좀 많이 보급이 좀 되고 있고, 나머지 품종들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급하려고 하는 품종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2015년, 16년, 17년 이때 개발된 품종들이라서 아직까지 농가까지 미치기는 조금 이릅니다만은, 그 할애주생도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개발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런 지금까지 개발된 품종들이 좀 보급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보면 육종이라는 게
뭐 단기간에 과수육종이라는 게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뭐 10년, 15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배를 합니다. 꽃가루를 묻혀서 교배를 하는데 교배를 하고 그 종자가 맺히고 오면 종자를 심어가지고 종자에서 나온 거 한 뭐 10년 정도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보면서 또 이걸 뭐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되면 또 나가서 심어서 이게 진짜 좀 괜찮은가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한 뭐 15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육종을 시작한 게 뭐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해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년 그 교배를 해요. 하면 몇천 개씩 몇만 개씩 교배를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선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 이때부터는 계속 매년 몇 개씩 이렇게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된 게 얼마나 좋은 거가 되는 것인가 이게 좀 문제겠지만 선발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매년 앞으로도 보면 몇 개씩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농가에 들어갔을 때 정말 괜찮을 것이냐 하는 것들 다시 검증해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23개 품종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또 판단했을 때 몇 가지는 좀 이거는 좀 보류를 해야겠다 그런 품종도 있고 또 몇 가지는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야겠다 그런 품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뒤에 다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농가 수준에서 저희가 뭐 시범포를 많이 만들고 농가 단위에서 재배되는 현장을 직접 이렇게 만들고 또 농가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또 자동적으로 좀 우리 품종 비율이 좀 높아가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좀 도민들이 궁금해할 내용 송 교수께 여쭤볼게요. 제주 감귤이 다른 일반 과일 작물에 비해서 이 품종 개발이 특히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쨌거나 다른 과일 작물하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제주 감귤의 이 품종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속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셨는지 지금 정도의 속도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그동안 이제 감귤연구소가 이제 많은 성과를 낸 거는 이제 분명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감귤은 사실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육종이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과나 뭐 배, 복숭아 이런 데서는 이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교배를 하면은 이제 자식들이 다 그 피가 섞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수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데 감귤은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교배하더라도 그것이 교배가 된 피가 섞인 것이 아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주신배 실생이라 그러는데 주신배 실생이 이제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온주밀감에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온주밀감을 이용을 하면은 교배에서 100개를 교배 실생을 만들면 그 중에 1개만 10개만 피가 섞인 것이고요. 잡종이고 나머지는 어머니와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종 효율이 이제 기간에 관계없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종의 효율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감귤 연구소에서 품종한 것들이 뭐 21개 품종이라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농가의 보급은 2.3%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우리가 육종 목표를 기존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육종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하레조생의 경우에도 사실은 입간조생 주신배 실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수한 것들이 피가 섞여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품종하고 이게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사실 농가의 뭐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종의 어려움 뭐 이렇게 이런 걸 있더라도 조금 더 교잡 실생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빨리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도입을 해서 좀 더 속도를 좀 붙여 나가야 우리가 농가들이 원하는 이제 품종을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제스프리를 이제 비교해 보더라도 제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품종을 무슨 뭐 10개, 20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개 만들어서 그것만 이제 심지 않습니다. 우리는 품종을 뭐 20개, 30개, 뭐 감귤만이 아니고요. 뭐 사과, 배, 복숭아 다 뭐 30개, 40개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 보급한 거는 미미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품종 보급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지금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급 계획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앞에도 우리 감귤 우리 현 소장님과 우리 송 교수님도 뭐 육종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제 최근 품종 개발과 함께 어떤 그 육등된 품종이 보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그 재배 농가와 함께 빠른 그 어떤 그 보급을 위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증 재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육등한 신품종 유목도 병행해서 그 생산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부터 이제 국가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그 감귤 연구에서 그 육성한 하래조생, 그 뭐 탐나는봉, 미니향 품종 등을 이제 기실증용으로 지금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농가들이 현장에서 품종 특성을 직접 그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농가의 그 감귤원을 대상으로 그 전시포를 그 여러 군데 뭐 권역별로 해서 그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에서 개발한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은 망감류 그 계통인 가을량 품종을 그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 직접 육묘를 해서 지금 그 육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육묘하면 그 아까 우리 문대진 회장님도 말씀했듯이 갱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그 미수익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화분묘 3년생 화분묘를 좀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생산한 즉시 농가에 바로 옮겨 심으면 이듬해부터 1년 정도 관리해서 다음에는 수확을 볼 수 있는 한마디로 그 돈이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간 중에 그 재배 농가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농감력과 연계해서 그 이런 그 좋은 품종들은 그 통상 실시를 해서 그 지역 농가들한테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행정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품종 개발 뭐 각 기관별로 역할이 있겠는데요. 뭐 어쨌거나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는 실제 재배하는 농가의 의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신품종 개발이 그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농가의 반응은 어떻고 지금 전체 재배 면적의 한 2%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농가가 이 관행농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이사님? 근데 그 농가들이 입장에는 개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돌연변이에 의한 개발 그 발견이라든지 그에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농가들이 현재 있는 품종보다 우량 품종을 개발해 주는 것을 좀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회장님이나 한 국장님이 계시지만 아까 했지만 많은 성과들이 우리 시험장도 있었지만 보급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종자산업법에 의한 가수 종자업 그 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제주도 감귤 그 묘목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제주시 쪽에서 10개 업체, 그 다음에 서귀포시 16개 업체가 있어 26개 업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감협도 이 종자업을 할 수 있는 그 등록이 다 돼 있고 규모가 갖춰 있지만 감협 외에는 20개 농감협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통상을 이렇게 이 종묘업자들한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익 추구거든요. 근데 보면 이분들이 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외국의 좋은 품종들을
수입을 해서 도입을 해서 뭐 공급을 한다든지 해준다 농가들이 그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그 자기의 이윤 추구의 목적을 두고 이 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아까 그 우리 지금 그 하래 조생이 지금 그 국내 품종이 2.3%에서 그 458헥타 중에 97%를 점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품종이 갱신이 보급이 안 되는 거냐 한 이유 중에 지금 아까지만 우리 가을향은 지금 개발해서 출련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계획해서 대묘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이제 한 보급을 하면 한 2, 3년 있으면 소득을 볼 수 있대. 근데 그런 것을 단축해 줄 수 있는 농가 이 보면은 이 업체들은 거의 1년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원 산하의 센터라든지 이 농협 그리고 농협에서 작년도부터 지금 농감협에서 자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농가가 있는데 이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각 그 지역 농협들이 그 자조금에 의한 이런 육묘업들을 해서 농가에 좀 그 대묘 생산해서 공급을 해준다든지 그 농가는 그다지 그 신경을 안 써도 어떤 공공성 어떤 그런 그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신품종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그 기여가 되는데 이런 체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감귤 산업 미래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감귤 산업 발전의 과제 중에 고품질 감귤 생산 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예, 황 국장님. 예, 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그 저는 뭐 일단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고품질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재배 면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품질 생산이 가장 먼저라 생각합니다. 현재 그 경제과학 규모를 보면 65헥타라고 하는데 그 현식대로 그 높은 이랑 그 멀칭 재배 면적을 높이면서 그 쿨러 시설을 해서 관수를 하면 그 신맛 조절과 함께 같은 고당도 그 감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 지속 가능 감귤 산업이 유지되려면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그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투입 그 생산 시스템 개발 보급이 시급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상당히 비가 많습니다. 그 많지만 가뭄 또한 상당히 그 잦습니다. 이런 그 하다 보니까 기상 여건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을 저장했다가 이제 그 가뭄 시에 그 관수를 해주면 그 뭐 수세 안정도 되고 적은 비료량으로도 양분 이용을 높일 수 있어가지고 수세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최근 우려원에서 그 조사한 그 감귤원 토양 화학성 조사 결과를 보면 토양 양분이 적정 함유치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산 칼륨 함량이 그 기준치 이상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과실 품질 는 물론 그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 고품질 생산 그 정책과 달리 그 풋귤 산업과 그 친환경 감귤과 같은 그 차별화 정책으로 이용하면 도시 소유자들에게 또 다른 상품으로 그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고품질과 그 친환경 감귤 이런 그 두 가지 투톱 생산 시스템으로 가져가지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추진하면 그 감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 소장님하고 송 교수님 고품질 감귤 생산 체제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이거 하나는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된다. 예, 현 소장님. 저는 뭐 생산적인 부분은 아까 뭐 말씀하셨고 저는 고품질을 그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뭐 차별화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품질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멀칭 재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멀칭 재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노동력도 투입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얻는 수익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우리가 선과 기준이 지금도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돼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이런 외적 뭐 감귤 크기라든가 또 뭐 감귤의 겉모양이 깨끗하다거나 이런 기준보다는 어떻게든 품질 위주로 뭐 맛이 좋고 뭐 향이 좋고 뭐 이런 품질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선과 때부터 품질 위주로 선과가 실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저희가 감귤연구소가 남원 위미리 쪽에 있는데 그쪽 농가들도 보면 지금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가 고품질을 만들어야만이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걸 투입해야만이 거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 자체도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지만 그 유통 부분에서도 고품질은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려져야 된다. 보상이 좀 틀려져야 된다. 이게 돼야만이 이게 선순환이 돼요. 어느가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돼야만이 농가도 고품질을 만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거고 또 고품질 감귤을 유통시켜야만이 또 그게 잘 팔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거 순환 구조가 그렇게 밖에만이 우리가 고품질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고품질 감귤 생산의 선결 과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지역의 주변을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좀 식당에서 어떤 잘 되는 식당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가고 줄을 서 있고 안 되는 식당은 사실 손님이 발길이 끊기거든요. 이게 요리가 맛있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찾아오거든요. 이게 소비자 입장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그 요리법은 우리 재배 농가라고 할 수 있고 재배 기술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은 농가들이 재배 기술은 상당합니다. 우리 농가. 중요한 것은 재료거든요. 식재료. 재료는 품종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요리가라든가 생산 농가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의 다양성, 품종의 다양성, 고품질 품종의 공급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몇 가지 품종들이 나왔지만은 보기 좀 어려운 것들은 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육종가가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이 일본 품종 심었듯이 그냥 농가 스스로 묘목급하고 농가들이 알아서 선택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 품종들하고 신품종은 사실은 특성이 다르거든요. 이 특성이 다른 것만큼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알리고 새로운 재배 기술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 문대진 이사님은 6년까지 이제 소득이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6년생 한 나무를 외국은 3년생처럼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묘목을 땅에 심어서 키워서 캐내서 했기 때문에 대묘로 그 경제적인 수령을 6년 동안 갈 때까지 소득이 없었지만 외국은 대묘, 포투묘, 화분묘라고 했던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3년 만에 6년생 나무를 키워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우리가 좀 소홀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유통의 가장 큰 문제, 해마다 강조되고 있지만 올해도 출하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비상품 유통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참 비상품 유통에 관해서는 이거 고질적인 문제인데 정말 이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재배 농가들이 위기 의식이 덜 느끼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어떤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건데 이 제주도만 재배해서 우리가 유통을 하는 건데 못한다는 것은 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유통인들이 정말 이것이 불법으로 유출해서 조금 어떤 소득면에 기여가 되다 보니까 농가도 그거에 현혹이 돼서 이제 그 비상품을 유출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유통 명령까지 시행을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지만 근절이 안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제 보니까 미래 감귤 50년에 대한 지금
기본 구상이 도에서 지금 초안들이 나와서 지금 공청 과정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례상에 좀 정말 이것을 단속을 통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면이 정말 철저히 시행이 단속이 돼야 되겠고 첫째는 농가들이 의식 구조가 예.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을 우리 장인들도 좀 어떤 그런 비합리적으로 어떤 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좀 우리가 그 제주도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이 좀 폐단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것을 희망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제주 감귤 50년 열심히 왔고요. 앞으로 100년 향해서 50년도 열심히 가야 될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농가, 감귤 산업의 발전의 주체가 되는 이제 농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행정기관, 정부, 감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한 40초씩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국장님 먼저. 예. 저는 이제 행정 기술원이기 때문에 같은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생산 농가의 자생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급 안정 의무 자조금 규모 확대와 감귤의 다원적 기능 등을 확대해 나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한 정보 통계 제공을 통한 감귤 정책 신뢰 확보, 그리고 소비자 패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겠고, 행정은 누가 뭐래도 어떻든 간에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 청정 이기에 청정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무농약 재배를 해서 친환경 감귤로 택배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관해서 우리 청정 이미지에 맞는 그런 친환경 감귤 정책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대진 미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도에서 미래 감귤 50년에 대한 기본 구상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2070년까지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공청하고 아직 어떤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그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 안에 정말 지속 가능한 감귤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상 계획이 수립이 돼서 우리 소득과 앞으로 감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감귤 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 자격으로 제가 오늘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제주 감귤 박람회가 감귤 산업 50년, 미래 감귤 50년, 제주 감귤 100년이 가치라는 주제로 지금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11월 8일 개막식을 하고 그 다음에 10일까지 금, 토, 일은 종전에는 17시까지 5시까지 개장을 했지만 농가들 관람객들이 편의를 요즘 농번기에 접어들고 이렇게 해서 10시까지 관람하는 걸로 이렇게 개방을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농가들 도민들이 관람을 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욱 소장님. 예, 지금 제주 감귤 분포를 보면 원주 밀감이 80% 정도 됩니다. 세계 어느 시장에 가도 한 품종에 이렇게 80% 이상 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80% 되는 원주 밀감을 대체해 나가야 된다. 다른 품종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40년생 된 원주밀감은 제거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품종에 다양합니다. 어떻게든 품종을 다양화시켜야만이 우리 감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품종 개발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내 수확이 가능한 품종, 또 오렌지에 대응할 수 있는 3, 4월달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들, 또 우리 틈새 시장을 기능성을 갖춘 이런 감귤들을 목표로 가지고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하레 주성 이외에 뭐 윈터 프랜스라든가 노을약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기술원이랑 협력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저희도 굉장히 그 개발에 좀 더 힘을 쓰겠지만 우리 보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행정 쪽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을 관심을 둬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우리 감귤의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선 교수님. 예,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그 추가될 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메뉴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새로운 메뉴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품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종을 조금 더 보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재배기술 매뉴얼이라든가 뭐 대묘 화분묘 생산 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품질 검사제처럼 요즘은 사실은 이제 뭐 한라봉이든 온주밀감이든 그냥 수확하지 않고 비파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가 스스로 이렇게 품질을 이렇게 측정하고 이제 일정 이상 품질이 되는 것만 출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체제로 협조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시하고자 하는 이제 품질 검사제를 잘 정착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농식품에서는 이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매년 13억 정도씩 투자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감귤 산업을 위해서 130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새로운 품종 보급하고 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도 행정기관에서는 앞에서 보급이 어려웠던 점들이 이게 묘목업체에서 포트매를 하고 우량 대묘를 생산했던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로 가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지금 접근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뭐 행정적인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50년이 아니고 100년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귤 산업은 생명 산업이자 제주 농업의 버팀목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적정 생산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과 보급은 감귤 산업 100년의 가치를 담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